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과 창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새롭게 신축된 전원주택과 바로 옆으로 소재한 창고까지 모두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고, 넓은 면적의 토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확인해봐도 실제 현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저렴한 가격대로 빠짐없는 구성을 챙길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현황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주택의 방위나 전체적인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 환경을 확인해보면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위치에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집 앞으로 자리 잡은 엄청난 면적의 저수지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지가 위치한 곳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조용하게 거주가 가능하니, 저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찾고 계신 분들께선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상세한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을 통해 헐값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보시는 그대로 3m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장된 곳과 비포장 도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차량 진입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 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진입하면 오늘 소개할 주택 납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완전히 빈집 상태로 남겨져 있지만 불과 2018년도에 신축된 주택으로 이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주택의 상태는 당연히 좋은 편이고, 그 옆으로 소재한 상태 좋은 창고를 포함해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를 가져가는 상황이니 별도로 머리 아프거나 신경 쓰실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당 물건의 토지 현황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전체 토지들은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은 711제곱미터 215평입니다. 세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들은 대지와 전,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물건 전부를 취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취득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농업인으로 포함된 우리도 충분히 손쉽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200평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텃밭 공간이 부족하다 느껴질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토지를 취득해서 더욱 넓은 토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과 썸네일에 기재해둔 내용처럼 토지 가격은 2,600만원 정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좋다고 볼 순 없기에 토지 가격이 조금 낮은 편으로 책정됐지만, 세컨하우스나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주택과 토지로 판단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46.92제곱미터 74.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9제곱미터로 29.9평입니다. 정면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바로 옆으로 위치한 건물과 가장 큰 면적으로 이루어진 창고까지 모두 해당 물건의 건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진행하고 사용하시거나 창고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징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판넬 마감에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2018년 4월 11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된 지 6년 조금 덜 된 상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주택의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목재로 이뤄진 데크와
깔끔한 외벽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약 30평 정도가 되기에 세컨하우스나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주택 뒤편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 오염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부분은 고압수 세척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뒤편 토지와 정확하게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저렴한 이유는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 꼭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 물건을 취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석해드리는 확실한 금액까지 빠짐없는 내용을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지별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필지는 대지가 되고 대지의 면적은 480제곱미터 145.2평, 두 번째 전으로 이뤄진 토지는 179제곱미터 54.1평, 마지막으로 지목이 도로로 이뤄진 토지는 52제곱미터로 15.7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취득하는 전체 토지 면적은 711제곱미터 215평이 되겠습니다. 모두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림지역에서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며 전체 필지 중에서 농지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살펴보면 모두 종중소유로 이뤄진 토지들의 개설된 현황도로와 임도를 이용해 진입이 가능하며 입구에서 집 앞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던 현황상 도로로 지금 당장 취득해 제한이 생길 만한 내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옆으로 위치한 도로가 해당 물건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해 차량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실 때 장비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과 일반 차량으로도 아주 손쉽게 이동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차가 없다면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니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역 중에서 주택과 바로 옆으로 위치한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목록이고 나머지는 제시외 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의 면적은 29.9평에 경량철 골조의 징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18년 4월 11일입니다. 건물 현황은 좋은 편이라 추가적인 보수 공사는 예상되지 않으며 구조도를 통해 살펴보듯 방 3개, 주방 겸 거실,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마다 이불이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인 반침도 위치합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주택답게 넓게 사용 가능한 거실과 공간 활용성이 좋은 방들이 위치하고 있어 구조에서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론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현황은 창고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은 7.2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니 다른 분이 해당 창고를 사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창고를 사용 중인 분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의 바로 앞으로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고가 소재하며 이동이 용이한 편으로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 없이 소유자에게 치워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과 니은번은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이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경량철 골조로 이뤄진 가축, 면적은 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1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축사 공간이고 면적은 3평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소규모로 무언가를 키우셨지만 현재는 비워진 상태로 철거 후 깔끔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및 천막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27.5평입니다. 창고의 내부에는 과거에 사용하셨던 자재들이 남아있어 폐기물 처리 비용도 생각해 주셔야 할 듯하니 추천드리는 금액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면 토지 면적 215평에 건물 면적은 74.6평을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부족한 내용들은 머니옥션을 참고하며 상세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한 곳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익산, 전주, 김제, 군산, 보령, 공주, 세종, 대전, 계룡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익산시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세종과 대전에선 약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도 이동성이 불편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남서측으로 익산시청이 보이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와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 어디서 이동하시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현황을 보면 집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익산 IC가 위치하고 있고 3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곳에 시청도 소재하지만 더욱 가까운 곳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어 굳이 30분씩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는 저수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위치한 마을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저수지 옆으로 조성된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 계속 직진해 주시면 되고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대로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600m 정도만 이동하면 되니 자차로는 약 2분이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하고 포장된 도로와 비포장길이 이어지긴 하나 접근성 자체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보면 지금처럼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진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차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회차나 주차가 가능하고 종중 땅에 개설된 현황도로는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로 사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도 없습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묘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동묘지 수준인 것 같고요. 햇살이 잘 들고 저수지를 바라보며 탁 트인 곳이라 터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묘가 소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시기 전 묘지가 많은 곳이 싫다고 하시면 방문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입니다. 머니옥션에서 제공해드리는 사진을 확인해보면 설명드린 세 필지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약간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과 창고가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분쟁은 예상되지 않으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도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택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주변으론 농지와 임야들이 소재하나 서측과 남측으론 평탄한 토지들이 조성되어 있어 저수지 조망과 채광량은 좋은 편입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2143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며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며 아직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에 현장에 꼭 방문해서 살펴보시고 해당 물건을 취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7,200만 원이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1억 2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론 2018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이라 지금도 저렴하다 볼 수 있지만 설명드린 내용처럼 주위 환경이 너무나 아쉬운 편이니 무조건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현재는 평당 56만 원, 3회차엔 8,440만 원으로 평당 39만 원,
4회차엔 5,900만 원으로 평당 27만 원, 5회차엔 4,130만 원으로 평당 19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7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과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가액이 높지 않은 곳이라 추가적인 텃밭을 취득할 때도 큰 부담감이 없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으로 토지가액이 낮다는 점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이니 추후 매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빠짐없이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새 필지의 토지는 3,700만 원에 평가됐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1억 3,400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토지는 2,646만 원으로 평당 12만 원이고 건물은 9,400만 원으로 126만 원입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면 집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이 아쉬운 편으로 수많은 묘지와 거름 냄새가 난다는 점이 있으니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더욱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설명드리면 3회차와 4회차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렸다 여유로운 가격대로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나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적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대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부지고 나머지 토지들은 가장평의 토지로서 창고와 도로 상태입니다. 남측으로 4m 폭의 도로에 접하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 및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이고 지상에 이동 가능한 저온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살펴보면 현재 현장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전입세대 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으나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니 현황은 완전히 빈집 상태로 남아있고 별다른 임차 관계가 없다는 마을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살펴보면 2018년 4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7년 10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분명 아쉬운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취득할 만한 신축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망권과 일조량이 좋은 편이라 묘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하니 해당 물건은 현장 방문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